대로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으면서도 앞에보다 더 비싸게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높은 가격에 내놓을까? 첫 번째,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사 3월 31일 기사인데요. 수익률 1% 꼬마빌딩 열기 식어간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케팅 팀원 안녕하세요. YT군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2021년 2월, 작년 2월이랑 올해 2월, 22년 2월이랑 쭉 이제 1년 동안 거래 건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꼬마 빌딩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미만.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면 33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건물의 거래 건수가 작년에 247건 2월, 근데 올해 2월에는 144건, 그리고 거래 금액도 작년이랑 올해랑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단가도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간단히 읽어주고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거래 건수가 반토막으로 줄고, 반토막은 아닌데 이제 반토막으로 얘기는 했네요. 어쨌건 많이 줄고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 빌딩값이 오른 반면 코로나 감염증 여파로 상가들의 공실이 늘어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수익률 1% 꼬마 빌딩 열기 식어간다, 이건데, 자, 일단 거래량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뭐냐? 건물을 한 번 사면 몇 년 보유할까? 저는 최소 5년? 그치. 네. 보통은 건물을 산 연령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부분 10년 이상 갖고 있어. 10년. 그럼 이게 10년이 넘은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8년이야. 근데 그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 8년에는 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한 번 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 중, 고 졸업할 때까지 있잖아. 네. 근데 아파트는 적어도 자녀 교육에 10년이라고 치고, 다른 건 그럼 짧지 않겠냐 하지만 건물이 오히려 더 길어. 내가 보기엔 그래. 물론 아파트도 1년 살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듯이 건물도 잠깐 갖고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이 장기 보유란 말이야. 건물을 단기 차익을 원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하는 게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건물이 최근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주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규제를 두다 보니까 아파트를 계속 사던 사람들이 아파트 쪽으로 안 사고 이제 건물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지. 네. 근데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계속 보유, 재작년에 샀던 사람도 보유란 말이야. 적어도 5년 이상은 무조건 보유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기사를 봤냐면, 스탠바이미라는 LG에서 나온 TV,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막 대기를 해야 샀고 프리미엄이 붙었었대. 근데 이제는 살 사람들이 다 사서 프리미엄이 이제 빠졌고 중고가도 이전보다 떨어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살 사람이 다 샀고 그래서 이제 중고가가 안정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거랑 부동산이랑 똑같이 보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를 얘기를 해주려고 해.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달라. 부동산과는 살 사람이 다 샀어. 네. 근데 이거는 모든 그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만들어내. 그치? 네. 그러니까 포화가 되면 그 뒤는 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치? 부동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나? 못 만들죠. 부동산의 요건 중 하나, 부증성, 늘어나지 못한다. 네. 강남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서울이 늘어나지 못하잖아. 네. 그치? 그러듯이 여기는 일정 이상의 거래가 되면 그 뒤에 계속 살 수 있는 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막 가져서 그때 당시 막 샀단 말이야. 네. 그치? 근데 어떤 지역에 건물이 100개 있다고 쳐. 네. 100개 있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손바뀜이 된 게 3년 동안 70개가 됐어. 30개는 누군가는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각이 되게 되겠지. 근데 이게 이 정도가 되면, 70% 정도 거래가 되면 그 뒤엔 거래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 사람들이 계속 내놓지 않는 이상. 네. 그치? 근데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샀다가 내놓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래량이 주는 게 당연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서울 지역의 빌딩,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사람들이 막 관심 가졌을 때 막 거래가 됐고, 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사거나 스테이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어. 그럼 이건 당연히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지.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두 번째, 가격이 떨어졌다 낮아졌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괜찮은 건물들이 처음에는 많이 거래가 됐어. 근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왜 주식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아줌마들이 애 없고 주식장에 나오면 그때 팔 때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네,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남들이 돈 낸다고 하니까 막 뛰어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오면 이제는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예를 들어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서 지금 무슨 거래가 일어나냐면 저걸 왜 사? 이런 건물이 거래가 돼요. 근데 그 저걸 왜 사? 이런 건물들은 일단 절대 가격이 낮아요. 절대치의 가격. 예를 들면 강남에 지금 7, 80억 이상 돼야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적어도 5, 6층 이상 되고 대지가 이 정도 되고 뭐 사무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이 아닌 것들 뭐 대지 면적이 30평, 20평 뭐 이런 것들. 근데 저걸 왜 사? 내가 봤을 때는 살 이유가 전혀 없어. 위치가 별로거나 가격이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어. 왜 사? 저거를? 근데 누가 사? 왜? 애 없고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꼬마 빌딩 좋다니까. 그냥 강남에 있으면 좋겠지. 뭐 서울에 있으면 좋겠지. 막연히. 예전에 상담 오셨던 분이 땅을 사고 나서 가봤더니 호박밖에 못 키운대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호박은 비탈에서도 잘 어떻게 알아 너는? 이거 땅을 샀는데 거기는 뭐 밥밖에 못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여기 있었구나. 비탈이라서 호박밖에 못 키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평창이니까 좋겠거니 하고 산 거야. 그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 이거 택도 없는 가격인데 이게 무슨 활용도가 없는데 강남이니까 좋을 거야. 뭐 서울이니까 좋을 거야. 이런 거래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면서도 그런 거래가 그래도 있으니까 아직 좀 그 거래량이 그래도 있지 않나? 네, 거래량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액이 여기 보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있어요. 평당가가. 자, 근데 이거 생각해 볼게요. 어떤 건물이 있어요. 자,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 있다고 칠게요. A라는 건물은 신축해 놓은 건물이에요. 이거는 30년 돼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건물이에요. 이거 평당가 같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 당연히 싼 게 맞겠죠. 이건 비싼 게 맞겠죠, 당연히. 네. 왜? 이거는 재료인 상태고 얘는 요리가 된 요리 기준이니까. 자, 최근에 건물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게 신축으로 지을 만한 땅들의 거래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세대나 다가구를 철거하고 짓는 거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걸 철거하고 짓는 거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많으면 평균 더해서 나눠보니까 값이 떨어진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 이게 많았으면 가격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개별로 따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해석을 하면 실제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낮아졌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낮아진 데가 없어요. 낮아진 데가 없는데 낮아졌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봐야 되는 거지 더하기 해가지고 나눈 걸 갖고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부동산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거나 팔거나 보유하거나 세금 내보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은 이제 현장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상세히 알면 이런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물의 기본은 수익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월세 수익이 없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비싸게 팔릴 순 없죠. 근데 이제 비싸게 팔리는 거는 있던 걸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니까 비싸게 팔릴 수는 있지만 멀쩡히 지어졌는데 임대가 잘 안 됐어. 임대가 안 돼서 공실로 다 있어요. 그럼 이런 건물을 누가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 기본이라는 게 건물은 당연히 월세가 나오는데 기본이고 그리고 시세 차이까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건데 근데 얘가 수익률이 낮아도 살만한 건물이 있고 수익률이 높아도 별볼로인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도 서울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은 떨어졌는데 강남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강남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이랑은 다르잖아요. 그치? 다른 지역은 차별성이 있는데 강남 내에서도 A, B, C, D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도 살만한 A가 있고 수익률이 낮으면 이건 사면 안 되는 D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나 그 체크하는 포인트를 영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써놨거든요. 제일 메인 글에 강남 꼬마 빌딩을 산다는 것이라는 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안목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사도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이거 역시 건물별로 봐야 되는 거지 합해서 나눠가지고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 건물 금액에 따라 수익률이 1%라고 해도 금액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낮아지겠지 당연히. 수익률 낮아지잖아요. 어. 소장님 생각하기엔 대출 금액을 갚을 정도의 돈이 나오는 정도의 1%면 사도 괜찮은 그 건가? 무슨 말이야? 대출 금액 어, 이자를 네, 갚을 이자를 만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익률. 1%란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면요. 보통의 수익률은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요. 이 건물을 100억짜리를 샀다고 치면 100억짜리 네. 샀다고 치면 기분이 좋겠지? 네. 100억짜리 샀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60억을 대출을 했어요. 40억 갖고 샀어요. 그럼 월세 받아가지고 60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고 40억에 대한 수익률. 이거 월세에서 대출이자 내고 남은 금액 곱하기 12해서 나누면 이걸 수익률로 일반적으로는 따져요. 그렇죠? 그럼 그게 0이에요. 그럼 본전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이자 내면 본전. 이게 이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1%라는 거는 이걸 내고 남은 게 1%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1%든 2%든 3%든 그게 몇 프로가 됐던 간에 입지에 따른 차이가 큰 거지 무조건 이게 수익률이 낮은데 내지는 뭐 수익률이 어떤데 시세 차익 무조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에 대해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오른데 뭐 최근에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는 그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는 그거는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저런다니까 이런 것들은 섞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얘기랑 쓸데없는 그 궁금증과 쓸데없는 걱정들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을 하면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건 그거는 기준이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슨 기사가 나던 간에 개별로 무조건 따져봐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 개별로 따지려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 아니면 신문기사로 본 얘기 아니면 누가 유튜브에서 말한 게 이게 100% 내 기준이 돼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쓸데없는 걱정만 사실은 늘어나거든요. 질문 또 있습니까? 앞으로는 수익률이 안 좋거나 안 좋은 건물들은 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거래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거래되는 거는 이제 우량한 임차인 혹은 수익률이 좋거나 이런 건물들만 매매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깜깜이들은 이제 많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낮은 건물 아니면 수익률이 괜찮은 건물 우량 임차인이 있는 건물 이 둘이 차이는 뭘까? 어떤 건물이 예를 들어서 별 볼 일인 건물에서 좋은 건물로 될 수는 없을까? 아니면 좋은 건물에서 별 볼 일인 건물이 될 수는 없을까? A라는 건물이 있다고 쳐요.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50억에 나왔어. 네. A급이었어. 네. 그걸 누가 살려고 했어. 집주인이 갑자기 변심했어. 50억에 내놨다가 65억 불렀어. A급이었다가 B급, C급 되는 거야. 근데 집주인이 그 가격에 못 팔았어.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올랐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 계속 60억 고수하고 있어. 네. 근데 시세보다 좀 낮아졌어. 그럼 이거 A급 되는 거야. 한 건물이 A급 되기도 하고 B급 되기도 하고 C급 되기도 해. 자, 그러면 시세보다 높게 나온 건물 뭐야? 이거는 자 얘기해 드릴게요. 시세보다 높게 나온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특히나 뭐 지방에서 서울 건물 살려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높게 나온 가격대의 건물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모르니까. 강남 건 안 떨어지겠지, 서울 건 안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건물은 건물 주인이 높게 왜 내놨을까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건물 주인들은 자기 건물의 시세를 옆 건물보다 높게 생각하지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로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으면서도 앞에보다 더 비싸게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네, 실제 존재합니다. 네, 실존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높은 가격에 내놓을까? 첫 번째, 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팔 생각이 없고 간을 보려고 애초에 높은 가격에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는 시간이 한참 많이 남아 있어요.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 안에만 팔면 됐지. 그러면 얼마에 내놓고 3년 동안 조금씩 조정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경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누군가 산다고도 얘기를 해요. 산다고 얘기하는 거가 누구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모님, 사장님, 저희 이제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격 얼마 생각하세요? 간단히 짧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뭐 55억 생각한다고. 저희한테도 내놔주세요. 처음 하는데 난 거래 안 해.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60억 받아드릴게요.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는 줄 알죠? 여긴 진짜 손님이 있을까요? 그 가격에? 없죠.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없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가격이 막 올라서 수익률이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왕왕왕왕 되면서 그 수익률이 낮아지고 가격은 높아지는 이거. 근데 그런 깜깜이 가격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1번 건물, 2번 건물. 이 건물이 깜깜이 가격에 팔렸어요. 이 사람은 이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이게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종이에요. 위치가 좀 괜찮은 3종이에요. 옆인데 여긴 2종이에요. 근데 여긴 저기랑 같은 가격 받으려고 해요.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개념이 다 있지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처음 살 때는 내 차 연비랑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사지만 몇 년 타다 보면 까먹잖아요. 건물주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철저히 따진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격에 팔았으면 난 더 높은 가격, 더 높은 가격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그 깜깜이들의 시장에서 막 도는 건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감당하기가 힘든 분들은 애초에 이제 접근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살려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오는 분들 보면은 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시세 차익만 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시세 차익이 날 건물들은 입지 플러스 어느 정도의 수익률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예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라도 향후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적어도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사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안 나겠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산다는 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밸류맵이나 아니면 디스코나 아니면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물들도 실제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금액이랑 조건만 보고 이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랄까요? 횟집 가가지고 지난달에 감성돔 얼마 써 있었던 거를 지금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건 다 시가라고 써 있잖아요. 건물은 지금 예전에 올려놨던 금액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랑 다른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걸 아는 거지 확인해보지 않고 그걸 100% 맞다 생각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물들 그리고 실제 효용 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액대로 나와 있는 매물들은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그 가격 조정이라는 것도 지금 호가가 높다는 거지 거래된 금액이 무조건 높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터무니없이 높아진 호가가 어느 정도는 현실 거래 가능 금액으로는 좀 조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 금액 자체가 떨어지냐? 저는 이제 완전 깜깜이 금액대가 낮아진다는 거지 뭐 정상적으로 거래된 금액대가 막 낮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사나 내용들도 상세히 뜯어서 봐야지 현실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봤다가는 내가 기준이 오히려 엉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이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재생 목록 보시면 섹션별로 나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